우리나라에서 소리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태교의 좋은 소리, 에밀레 종소리의 비밀, 유관순 목소리 재현 등 소리에 관해서는 무엇이든 해결해주는 소리 박사인데요. 최근엔 세계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주후 인 더 월드 2014년판에 등재된다고 하죠. 소리 분석의 달인 배명진 교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소리 분석의 달인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네. 뉴스, 교양,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서 이젠 라디오까지 얼굴이 너무 친숙해지셨어요. 많이들 알아보시나요? 예, 1년에 한 300건 이상 정도가 네. 이 텔레비전 촬영을 하고 또 방송뿐만 아니고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다뤄주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교포들이 알아보고 그래요. 네. 그래도 아직 소리 박사 하면 조금은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소리라는 분야에 그렇게 연구할 것이 많은가요? 예, 그 소리 연구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오감을 통해서 이 바깥 세상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고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즉, 오감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오감 중에서 청감,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청감만 이렇게 자극하는 게 아니고 촉감도 자극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한테 아주 풍요로움을 제공해주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소리공학에 있어서는 단연 1인자인데요. 지금의 소리 박사의 위치에 있기까지 어떤 비결이 숨겨져 있을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공 비결입니다. 축음기, 역시나 소리와 연관이 돼 있는 물건인데요. 이게 어떻게 성공 비결이 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저희 그 부친께서 네. 6.25 전쟁이 이제 마감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가 되니까 그 불에 탄 막 축음기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태욱 감아가지고 이렇게 주변 분들이 고쳐달라고 그러는 거를 하시는 걸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흰 목장갑이었는데 그 재봉틀 기름 같은 것이 막 흥건히 배어가지고 하는데 또 냄새가 아주 독특한 냄새가 나요. 그 냄새를 이렇게 맡으면서 막 태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나중에 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나도 저것 좀 해봤으면 하는 이런 이제 동경을 가졌었죠. 그러면 그때부터 소리를 직접 다루기 시작하신 건가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초등학교 1학년 무렵에 그 외삼촌께서 내가 저 만들기를 잘하니까 그러는지 그 광석 컴파 라디오를 하나 이렇게 사주셨어요. 네. 근데 그 광석 컴파 라디오는 우리가 결코 그 지역에서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이 소리가 날 수가 없는 네. 그런 사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라디오라는 자체가 조그만 곳에서 결국은 사람이 그 속에 사는 줄 알고 상당히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제 노력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 인연이 됐다고 봅니다. 뭔가 어린 시절부터 꼬마 에디슨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과학이나 발명 이런 거에 좀 남다른 소질을 보였던가요? 예, 부친의 영향이고 이제 타고 태어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방학만 되면은 끝나고 나서 작품 전시회 같은 걸 하잖아요. 네. 만들기 해갖고 와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전시회에서 상을 많이 받았죠. 특선도 하고 대상도 받고 막 다양하게 해가지고 아무튼 인정을 받은 편입니다. 창의력이 남다른 사람들을 보면 학창 시절부터 좀 독특한 행보를 걸어왔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도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이었나 봐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창의력이 남다르다 이제 이런 것보다도 상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교과서에 있는 거고 주어진 일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그때도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도 깜빡깜빡거리면서 또 이게 소리도 말이죠. 이렇게 들리게 하고 하는 이런 그 만들기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이제 인정을 받고 라디오 조립 경연대회 가가지고 중학교 때는 상도 받고 그랬지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졸업을 하고는 적어도 에디슨처럼
어떤 실험실의 조수가 되는 것이 하나의 이제 꿈인 시절이 있었죠. 근데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예, 중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어떤 전파사 같은 데 가가지고 좀 만들기 많이 배우려고 그랬는데 네.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노동법에도 걸리고 또 시키는 일이 제가 다 하는 걸 시키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물심부름이라든가 이런 것만 시키지. 허술한 일만 예, 시키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만들기하고 그런 것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이 교복 입고 막 다니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1년 쉬었다가 다시 이 공업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바로 대기업에 취직을 하셨어요. 예, 이제 저는 만들기를 잘하고 제가 실력, 즉 만들기만 잘하면 그럼 대기업 들어가기만 해도 상당히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또 이렇게 만들기를 통해 가지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즐겁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대기업 중에 하나의 사무기술직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죠. 그럼 보통은 이제 대입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접고 네. 이제 그냥 취직 생활에 전념을 할 텐데 또 뒤늦게 다시 학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예, 이제 그게 그냥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했을 때 인정만 받았으면 아마 그런 길로 갔었겠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한테 열심히 물어보던 대졸자가 그 월급날이 되니까 한 3배 정도로 월급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생각하기는 이 사회라는 곳은 결국 학력도 빠질 수가 없겠다. 이제 단순한 그 경쟁 심리 때문에 제가 이제 방향을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 가지고는 상당히 흥미있게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그냥 교과서에 있는 이론을 외우거나 이해해가지고 막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러는데 저는 만들기라든가 또 회사 1년이지만 근무해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손수 실험을 통해서 하긴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원리를 이론적으로 이 대학에서 이해하고 나니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실전을 알고 또 이론을 배워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다음의 성공 비결 만나보겠습니다.